교재 가져와서 데일리 구문 분석만 같이 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일리 일단 꺼내서 기다려주세요. 오늘 그 실시간 수업하는 학생이 있어서 접속한 거 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문문서 딱히 볼 필요 없겠네요. 그 선택지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기 구문문서 하지 않고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라서 한번 복습하는 걸로 이 데일리 리뷰는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교재 펴봅시다. 들어왔어요. 공유. 핸드폰이 눈보다 더 잘 보여요. 우리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3번까지 했어? 우리 4번 못 나왔어? 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제 표현했던 거 필기한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맨 첫 장에 여러분들 메모했던 것 같은데 쌤이 7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럼 1번 기억해보면 역접이라고 해서 역접이 뭐 하는 친구라고 했었을까? 응? 것이랑 however가 뭐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방향, 역방향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을 반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것이랑 however 뿐만이 아니라 although로 시작을 하든지 혹은 일부 연결부사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앞에 있는 말들을 반박하고자 할 때 방향이 바뀔 때 그때 많이 사용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당위의 조동사라고 얘기했었는데 6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must, should. 네, 좋습니다. 당위의 조동사를 통해서도 주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고 당위의 조동사 말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는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명령문이다라고 얘기했었고 혹은 조금 우아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형용사를 통한 주제 표현이었다. 그래서 대체로는 가주어, 진주어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뭐였지? 상관접속사를 통한 주제 표현이었는데 그때 쌤이 상관접속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딱히 하지는 않았어요. 맞죠? 상관접속사 나중에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쌤이 교재를 쭉 훑어보니까 상관접속사가 엄청 후반부에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할 테니 그 우리 네모 빈칸에 지금 조금만 더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사 플러스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써보자.
독해를 위해서는 한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더 많이 있는데 이 정도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커리큘럼이 다르긴 한데 상관 접속사가 3학년 기말인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 있습니까 지금? 상관 접속사가 3학년 기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배우고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안 다뤄버린 경우가 있는데 학교별로 일단은 3학년 커리큘럼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관 접속사를 쌤이 왜 굳이 시간을 따로 빼서 설명을 하냐면 작년 수능에 이제 상관 접속사로 주제를 나타냈던 문제가 5개 정도 나왔어요. 5개 정도 나왔다. 자, 그러면은 엄청 많은 부분이 상관 접속사를 통해서 주제 표현을 했다라는 점이고 작년 수능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은 올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고 올해 모의고사에서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1 내신에 이제 외부 지문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 수능이어서 필요 없어요가 아니고 일사는 모의고사를 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긴 하지만 꼭 옛날 거네요. 바로 그 따끈따끈한 문제를 이제 내는 게 아니고 옛날 거를 갖다가 다시 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너네가 2023년 고1이 될 거잖아. 그러면은 22년 3월 문제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등장한다든지 뭐 이런 형식입니다. 그럼 22년 3월 부족해요. 21년 3월도 같이 해서 막 30지문 정도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등장하는 상관 접속사 표현들로 여러분들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중3 어법 기준으로 어법으로 한번 두 가지로 가보자. 중3 그리고 고1 어법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3 기준에서 뭐를 물어볼 것이냐? 수일치를 물어볼 겁니다. 수일치. 상관 접속사가 주어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어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주어로 쓰였을 때의 수일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중3 커리큘럼이다. 자, 그랬을 때 이 both A and B 빼고 제외하고 B의 수일치 한다 라는 것이 일단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관상 그냥 뺄게요. 편의상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라고 쳤을 때 자, 여기 동사 수일치 뭐로 할 것이냐 이렇게 B에다 하라는 것이 중3 커리큘럼에서 다뤘던 수일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수일치만 사실 어법에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더 중요한 어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썼던 상관접속사 앞에 한번 봐봐. but, and, or 이런 친구들 무슨 접속사라고 배웠습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굳이 어법책과 교과서에서 굳이 따로 빼서 얘기하지 않지만 고등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관접속사의 어법은 반드시 병렬구조다라는 것입니다. 병렬구조다라는 것이 병렬구조다. 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병렬구조입니다. 상관접속사 병렬구조입니다. 쌤이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건 세뇌 작업이에요. 자, 이두영 손 들어보세요. 병렬구조가 무슨 말이에요? 문장끼리 이어주는 역할. 그거는 등위 접속사의 역할인데 등위 접속사가 병렬구조를 이뤘다라고 한다면 병렬구조는 뭐냐면 같은 어법을 연결해준다라는 거야. 같은 어법을 연결해준다. 혹은 같은 어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어법을 생략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법책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같은 위상의 단어나 구, 절을 나란히 놓은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투부정사 할 때 배웠거든요. 자, 이 병렬 구조를 이루는 등위 접속사 and 때문에 뒤에 있는 똑같은 부분이 모두 생략이 됐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얼마나 똑같은 어법을 반복을 했으면 투부정사의 투 가지고 생략됐던 것 다들 보셨어요. 오케이? 병렬 구조다라는 건 이런 부분에 있었어. 쑥 지워서 쑥 생략해버려가지고 I like to ride a bike and play computer game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럼 병렬 구조에서는 앞뒤 똑같은 말들은 무엇이든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문은 따로 쓰지 않겠지만 이런 구조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동사만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동사만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동사만 생략하기도 해요. 그럼 동사가 생략이 되면 그때 독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병렬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3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병렬 구조는 학원에서 굉장히 이거 병렬 구조니까 뭐 생략됐습니다라고 말해줄 거거든. 그러다 갑자기 고3 모의고사 볼게요 하니까 문장이 이따위로 쓰여져서 어떻게 명사를 나열해놨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병렬 구조로 인해서 여기에 생략된 것이 앞에 있는 동사였구나 라는 것들을 역으로 추적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고1 때 당장에 보게 될 어법으로는 뭐냐면 고1 때는 나돈니 버들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등부 내신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밑줄을 긋는다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병렬 구조에 의해서 투부정사 골라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렇고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지금 어법 시간은 아니지만 병렬 구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이따 나올 건데 이제 이 저 병렬 구조에 의해 가지고 나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잠시만요. 병렬 구조를 이제 문제를 낼 때에는 등위 접속사 기준으로 항상 접속사 다음 것이 문제에 나온다. 접속사 다음 것이 문제에 등장한다. 공식입니다.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내요. 오케이? 만약에 나열을 해놓고 마지막에 and 머시기 이렇게 하면 and 머시기가 문제에 나오는 친구예요. 오케이? 무조건 공식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상관 접속사니까 나돈니 버돌수 다음에 얘밖에 안 낸다라는 거. 앞에 거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법적으로는 A와 B가 병렬 관계에 있다라는 점인데 이게 똑같이 작년 수능에 어떻게 나왔냐? 여기 잘 보이나요? 여기로 옮겨갈게. 상관 접속사에서 A와 B는 독해적으로도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A와 B가
동등한 정보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 상관적 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이어트 가지고 쌤이 예시를 들어놨었거든. 그러면은 자, 다이어트 할 때에는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식단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밑에 있는 글은 식단 관리 얘기만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 요 A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상식이나 통념입니다. 그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B에 등장하고 있다. 그럼 둘이 동등한 정보이기 때문에 A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상식선에서. 그렇다면 똑같이 중요한 건 뭐야? 주장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상관적 속사 보시면은 일단 물론 지금 직면한 기말고사를 끝내는 게 좋겠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맨날 보게 될 이 모의고사 독해에서 상관적 속사 보시면 뒤에 힘 조금 더 주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B에다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관적 속사에서 병렬 구조로서 A와 B가 동등한 정보다. 그럼 대체로 B가 문제로 선택이 된다. 어법이든 독해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못 말한 그 주제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바로 교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교재 위쪽에 안 나와 있군요. 교재 위쪽에 안 나와져 있는데 중요성, 필요성의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중요성과 필요성 아까 메모한 것 중에 몇 번에 해당했을까? 잠깐 이렇게 추측을 해보신다면. 자, 얘는 지금 4번에 있는 형용사를 통한 주제 표현을 여기서 찾아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형용사를 통한 주제 표현 한번 찾아볼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5번부터 했구나. 자, 정답 도출 다 되셨습니까? 3번. 자,
자, 한번 볼까? 3번 봐요, 3번. Sometimes there's no sense pursuing a topic that no longer holds your atten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때때로 there's no sense라고 했는데 자, no sense nonsense처럼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무의미한 자, 무의미합니다. 뭐 하는 것이 pursuing topic 뭐 하는 것이 이제 주제를 pursue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너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주제를 추구 4번 해야 된다고? 자, 다시 가겠습니다. 4번은 그럼 지금 뭘 말하고 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It can be tough to settle down to study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이것도 읽은 것 같은데. 이거 안 읽었어요? 네. 굉장히 헷갈리는군. 자, 가보겠습니다. 자, it can be tough. 어렵습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로 시작하고 있다. Settle down to study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자, distraction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distraction. 자, 일단은 distraction. 얘는 주의 산만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나쁜 기분을 좋게 한다라고 해서 기분 전환이어서 그냥 정신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게 distraction입니다. 여기서는 1번의 의미로 쓰였고 일부 모의고사에서는 2번으로도 쓰여. 문맥상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settle down to study. 어디에 정착해? 여기에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오케이. 자, 정착하는 것이 tough.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했을 때?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 너무나도 많을 때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사실 주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도 가주어 진주어를 통해서 일단 형용사 단서 1이라고 적어볼게요. 형용사를 통해서 지금 일부 이야기들을 뿌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ost young people like to combine 이라고 했는데 자, most 쌤 지난번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한 번 더 메모하겠습니다. 약간 모의고사 꿀팁으로 most people 혹은 뭐 many people we it is common 뭐 이런 말들이 있다 따위의 것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답니다 라고 하면 그 문장은 어떤 개념에 해당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응? 그 주장에 반박당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것들은 이제 뭐를 말하는 친구들이냐면 통념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통념이라고 여겨지는 친구,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진 생각. 이 통념은 반드시 반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통념은 반드시 반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통념이 반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1번처럼 역접을 통해서 반박을 하든 혹은 그 말이 wrong, 형용사를 통해서 틀렸습니다 라고 하든지 어쨌든 어떻게든 반박을 해서 주제를 나타낼 것이다. 근데 사실 첫 문장에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첫 문장 가지고 주제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볼 거야. 자, 많은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하냐라고 했을 때 자, combine A with B예요. A와 B를 결합하다. bit of라고 하는 약간의 숙제야.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e.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결합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숙제하면서 문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뭐하고 있어? Chatting on the phone. 핸드폰으로 채팅하고 있습니다. Updating profiles on social networking sites. 뭐하고 있어? SNS에다가 프로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And checking emails. 이메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쌤이 아까 방금 등위 접속사 얘기했었거든? 자, 지금 with에 대한 이 with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1, 목적어 2, 목적어 3, 목적어 4 동명사 병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신 시험이었다면 얘가 선택된다는 거예요. 어법. 아까 쌤이 말했던 게.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어찌됐건 지금 숙제하면서 메시지 보내고 채팅하고 있고 프로필 업데이트하고 이메일 체크하고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장을 그냥 읽을 수도 있겠지만 문장 모의고사 문장으로 선택되는 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럼 쌤이 한번 문제 내볼게요. Find a lot of instant messaging, chatting on the phone, updating profiles on social networking sites, checking emails를 한 단어로 줄여볼래요? 누가 대답했어? 누가 디스트랙션이라고 했어?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디스트랙션을 지금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지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쌤의 몸에 익어가지고 이런 걸 지금 뭐라고 하냐, 문맥상 동의어라고 할 거예요. 문맥상 동의어만 잘 파악하셔도 그냥 독해가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문장 봐봐. 많은 사람들이 디스트랙션과 함께 홈워크하고 있다. 그 결말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야? 터프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반박될 것이다 라는 쌤의 공식이 딱 맞고 있는 거지. 그럼 첫 문장이 주제 표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why it made true? 가주어, 진주어. why 뭐야? 역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 뭐뭐 하지만 that you can multitask and focus on all the things at once. 끊어보시고, 자, 대절 먼저 읽을게요. 너가 다중행동을 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뭐에 집중해? 이 모든 것들에 at once, 한 번에 라는 말이에요.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어? Try be honest with yourself. 네 스스로에게 정직해지세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 여기서도 명령문으로 이 정직하라 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는 답변을 알고 있어요. 저거 할 수 있다 없다? 앞에 있는 문장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일들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문장 가지고도 우리는 주제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뭐였다는 거? 터프했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 끝까지 주제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제를 숨겨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시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보통 함의 추론 문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함의 추론이 뭘까? 그 모의고사 보시면 21번에 나오는 밑줄의 의미로 정확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런 문제로 내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축된 의미 추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most likely that. 또 가주어, 진주어로 진행되고 있어. 자, it is most likely,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That you will be able to work best. 가장 잘할 수 있어. 언제? If you concentrate on
your studies but allow yourself regular breaks every 30 minutes or so to catch up on those other pastimes라고 되어 있는데 자, pastime이라고 하는 건 소일거리는 소일거리. 자, you will be able to work best. 너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뭐 한다면 concentrate on your studies. 공부에 집중하지만 but allow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지금 yourself regular breaks. 여기 보자. regular breaks. 몇 가지 너 스스로에게 규칙적인 휴식을 허용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up on those other pastime. 뭐를 따라잡기 위해? 다른 그 소일거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것들 매 30분이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모의고사 독해할 때에는 이렇게 대시 표현된 거, 컴마 표현된 거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끝까지 읽고야 말았지만 주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 문장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뭐 하라고 했어? 하나의 일만 집중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럼 하나의 일만 집중하라라고 말하는 선택지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세요. 하나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센스를 발휘해서 문제 풀어볼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지? 자, 그리고 쌤이 지난번에 설명하지 않은 주제 표에 있는데 첫 장에 하고 싶은 사람은 첫 장에 하시고 첫 장에 혹시 쌤이 if, A, B 얘기해줬나? 원인과 결과? 없죠? 있네. 7번.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도 마지막 문장 주제 표현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라고 하셔도 되고 마지막 문장 주제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주제문을 고르는 것은 사실 개인 취향입니다. 오케이? 대신 내가 주제를 고를 때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줄만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단어 밑에 보캐블러리 체크 한번 보세요. 모르겠는 단어 한번 얘기해 보실. 자, 그러면은 왼쪽 맨 밑에 멀티태스크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멀티태스킹 하기라고 해도 되겠지만 멀티태스킹이 도대체 뭐야? 동시에 여러 가지 일 하기. 자, 그 다음에 at once, 동시에 at the same time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catch up on, 뭐뭐를 하다, 따라잡다 라는 말입니다. pastime 아까 말했죠? 소일거리. 그럼 여기서 똑같이 pastime이랑 똑같은 건 뭐예요? 여기선 distraction들입니다. 문맥상에서. 오케이? 이렇게 다 찾아가면서 연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맥상 동의어라는 것은 이 지문에서만 동의어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얘가 지금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지,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자라는 말. 이해되셨습니까? 왜 벌써 시간이 걸렸어? 자, 다음 것. According to Jacqueline Earl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었어요?
미리 풀었어? 푸는 중이? 자, 다 풀고 시간 남으면 6번도 풀으셔도 괜찮아요. 자, 5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번. 자, according to로 시작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어떤 실험 질문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딱히 논술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쌤이 말했던 그 7가지의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설명문을 얘기한다라든지 할 때에는 세부사항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골라주시면 돼요. 네. 한번 읽어보면 제클린 올즈라는 교수에 따르면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봐봐. One sure way for lonely patient to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for가 지금 뭘로 사용된 거죠? for가 지금 뭐로 사용된 거지? 응? 위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주어가 뭐뭐하게 그래. 이걸 뭐라고 불러? 자, for 나오면 일단 이거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인 것 알아줘야 됩니다. 알겠지? 자, 확실한 방법이 있어. 뭐 하는 것이? 외로운 환자들이 make a friend, 친구를 만드는.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뭐냐? 그 join a group 대세에서 shared purpose, 같은 목적을 가진 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문장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 물론 이것은 그 다음 챕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몇 가지 문단들을 봤을 때 첫 문장에서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첫 문장에서는 대체로 소재를 나타내고 있는 소재, 국어로 했을 때는 화제, 말할 거리를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첫 문장에서 소재는 뭐야? 외로운 환자들의 어떤 극복에 대한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this may be difficul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에겐 어려울 것입니다. 자, this는 앞문장 받아주고 있어. 이거는 사람들에게 어려울까? 뭐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겠으나 but research shows but 나왔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문장 2번 문장이네요. 이 2번 문장은 1번을 지금 뭐하고 있냐면 다시 반복해주고 있어요. 반복되는 것이 주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외로움에 대한 극복 방법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더 읽어볼게요. Studies reveals that people who engage in service to others 라고 되어 있는데 넣어보자. 자, be engaged in 뭐뭐에 참여하다. 자, 서비스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무형의 어떤 업무에 참여한 자들 뭐와 같은 such as volunteering 봉사활동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tend to be happier 뭐하는 경향이 있다. 더 행복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2번이 아까 1번 문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반복되는 말 뭐야? 외로움은 어딘가 공통 목적에 있는 곳에 속하면 된다. 그랬더니 어떤 거에 속하면 된대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자, 뭐와 같은 봉사활동과 같은 거에 참여하는 자들은 더 행복한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봉사활동은 뭐하고 있대? 만족감을 주고 있대. 그럼 결국 봉사활동 얘기하고 있고 외로움 극복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선택지 뭘까? 1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지금은 뭐 전체적인 걸 독해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두세 문장 읽으면 답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 나머지 독해는 여러분들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읽을 때 저렇게 해석이 되고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문을 다 못 읽었는데 지문을 다 못 읽었는데 밑에 부분 그닥 읽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이게 읽는데 그닥 어려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6번 문제 혹시 6번 못 푼 사람? 그럼 잠깐 6번 풀어보도록 하고 다른 친구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는 단어 표시하거나 해서 다시 읽어보셔라. 자, 6번 그럼 독해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단한 독해 꿀팁이 여기에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앞에 메모도 돼 있을 텐데요. 이 for example의 힘이거든요. for example. for example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일단은 모의고사를 독해할 때요. 모의고사 독해를 할 때 for example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or example은 독해가 안 될 때 읽기. for example을 쓰는 것은 뭐냐면 주제 문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for example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for example이란 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주제를 말했다라는 시그널로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제를 말했다라는 시그널로 판단하셔라. 그래서 모의고사 독해를 할 때 빈칸 추론을 푸세요라고 하면은 2점짜리 문제 대체로 for example 앞에 빈칸 뚫려 있어요. 이걸 똑같이 여러분들 중3 내신 똑같이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다시 시험지 돌아보시면 주제 앞에 for example 앞에 주제가 항상 등장한다.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for example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할 말을 했음. 근데 지금 for example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에 for example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for example의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럼 for example 뒤에 대체로 뭐가 나오냐면 for example 뒤에는 세부사항이 등장한다는 거야. 세부사항인데 그 자세한 디테일을 말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대체로 너무 좁은 범위 대상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좁은 범위의 대상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 한참
한참 읽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게 나와 하면 그거 for example 시그널인 거예요. 그럼 첫 문장 한번 볼게. You can buy conditions for happiness. 너는 행복에 대한 조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테니스 얘기하는데? 이게 for example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첫 문장의 소재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다라는 거. 행복. 행복을 말하고 있는 선택지 몇 번에 있어요? 3번. 이러고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1번 선택지 보세요. 자기계발이라는 거 지금 첫 문장에서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경기 시작 전 경기 얘기하고 있어? 안 했어요. 4번. 성공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5번. 글씨 얘기하고 있었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야. 이게 문제풀이 방식이고 뒤에 한번 독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다? 테니스를 경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You can buy the joy. 너는 기쁨을 살 수 없습니다. 테니스를 경기하는 기쁨을 살 수 없어. 상점에서. 자, 그러면은 다시 문맥상 동의어 찾기. 더 joy랑 같은 말 뭐예요? 더 joy. 그래. happiness예요. 아, 같은 문장 예시문에 똑같이 쓰고 있구나. 이제 눈치챌 수 있겠죠? 자, you can buy the ball and the racket. 너는 공과 라켓을 살 수 있지만 뭐를 살 수 없어? 경기하는 기쁨을 살 수 없어.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이야. To experience the joy of tennis.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 투부정사 그냥 동사 결합 없이 앞에 나오면 무조건 부사적 용법입니다. You have to learn. 너는 배워야 돼. To train yourself to play. 그것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해. It's the same with writing calligraphy. calligraphy가 뭐예요? calligraphy. 일단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서예고 캘리그래피 배우러 가요 하면은 글 예쁘게 쓰기에 뭐라고 할까? 글을 그림처럼 표현하기? 혹은 서예 정도. 그래서 캘리그래피 학원 너네 성인 되면 국비 지원 받아서 학원 다닐 수 있어요. 자, anyway. 자, 이것은 캘리그래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또 캘리그래피 왜 나오는데? example 2. 오케이? 그래가지고 you can buy 잉크 살 수 있어, rice paper 종이 살 수 있어, and the brush 붓 살 수 있어. 그러나 뭐 살 수 없어? cultivate the art of calligraphy. 캘리그래피 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없습니다. 너는 뭐 할 수 없어? 실제로 캘리그래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알겠지? 그럼 뭐 해야 돼? 캘리그래피를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없어? 살 수 없어. 캘리그래피를 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였어? 행복이었어. 그것들을 살 수 없다라는 말. So calligraphy requires practice. 연습이 필요하고요. And you have to train yourself.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You are happy. 다시 happiness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합니다. 뭐로써? As a calligrapher. 서예가로서 행복합니다. 언제 했을 때만? Only when you have the capacity to do calligraphy. 캘리그래피를 할 능력이 있을 때만 캘리그래피로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해피니스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답을 고른 자들은 뭐에 낚여 있냐? 이 단어에 낚여 있어요. 이 단어에 낚여 있어. 그러나 첫 문장에서 언급된 바가 아닙니다. 소재 아닙니다. 얘 낚시에 당한 거예요. 알겠지? 자, happiness is also like that. 행복은 그것과 같습니다. 너는 행복을 뭐 해야 돼? cultivate, 함양해야 돼, 경작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동사를 통한 주제 표현. 이것을 한 번 더 얘기해보죠. You cannot acquire it without your conscious effort. 너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acquire 습득하다.
그것을 습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train은 사실 계속 반복됐던 이유는 뭘까? 우리말 3번에 무슨 단어로 나와있죠? 문맥상 동의어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골라야 돼. 알겠지?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자, 7번은 바로 독해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 자, certainly praise is critical to a child's sense of self-esteem, but 역절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친구들이 이게 주제 표현에서 형용사 표현인가 고민하실 수가 있었겠지만 반드시 벗으로 있는 것에 힘을 더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벗이 그냥 주제 나왔어요. 것이 그냥 주제로 나왔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certainly, 확실히, praise, 칭찬은 critical, critical 중요한 이란 말이야. 칭찬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의 sense of self-esteem, 자존감에 중요하지만 but when given too often too little 어디 갔어? 너무 조금 혹은 너무 작게 주어지게 되면은 it kills the impact, 그 영향력을 죽여버립니다. 뭐의? 칭찬의 영향력을 죽여버릴 거야. when it is called for, 그것이 call for라고 할 때는 call for 요구하다, need라는 말이에요. when it is needed랑 같은 말입니다. 너무 많이 칭찬하고 너무 칭찬 안 하면 실제로 필요할 때 도움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를테면 쌤이 집에서 이제 집이든 친구든 그 외모 가지고 칭찬 받아본 적 많이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엄마조차도 넌 얼굴이 왜 그 모양 이런 말 해요. 물론 친해 엄마랑. 그래서 엄마 다른 집 엄마들은 자기 아들 다 잘생겼다고. 엄마 난 어때? 이게 끝이야. 그렇게 했을 때 가끔 이제 어떤 사람이 잘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요? 못 먹어 칭찬을. 그런 것처럼 그때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주제로 얘기를 했거든. 지금 벗으로 주제 역적을 말했기 때문에 선택지에 고를 만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칭찬을 적절한 횟수에 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 뭐 있을까? 누가 대답하셨죠? 자신 있게 한번 해주시겠어? 3번 아이에게 칭찬 남발하지 마세요. 같은 말이야. 모의고사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치료하게 이거 다 읽어가면서 언제 다 풀 거야. 그럼 나중에 빈칸 못 풀어요. 오케이? 이렇게 다 고르시면 돼요. 그럼 주의해야 될 점, 내가 주제문 한 장 하나 설정했거든요. 또 다른 주제가 있는지 밑에 역점이 하나 있는지 파악해보자. 있어요? 없어요? 쭉 봤더니 but, however, although, nevertheless 없어. 이대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쌤이 왜 이거 첫 문장만 읽을게. 7, 8, 90은 숙제로 부여되겠습니다. 알겠지? 7, 8, 90
자, 여기다 숙제 7, 8, 9, 10 문제 풀고 주제 찾고 문제 풀고 주제 찾기 정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끝나면 쌤이 이제 그 고등부 내신을 위한 도식화랑 쌤 구조화라고 부르는데 그거 연습하는 걸로는 쌤이 한 번 더 전달해 드릴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넘어가 볼 곳은 여기 챕터 2 가보자. 중심 내용 찾기. 자, 지금 중심 내용 찾기 부분에서 나와 있는 글자들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자. 이쪽에서 도입 부분에서 주제, 소재 파악하기. 이거 뭐냐면 쌤이 방금 말했었던 첫 문장에 소재 들어갑니다랑 같은 말이에요. 첫 문장에는 98%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근데 왜 첫 문장에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 모의고사를 할 때 유명한 사람의 에세이라든지 논문에서 따와요. 그러면 모의고사형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재가 등장한 부분부터 잘라오거든. 그래서 반드시 첫 문장에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글쓰기를 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소재들은 중반부에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모의고사 할 때는 분량의 한계 때문에 거기서밖에 가져올 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궁금하다. 이렇게 따옴표 쳐가지고 모의고사 문장 하나 이렇게 딱 구글에 쳐보시면 논문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부 갔을 때 시간이 안 되겠지만 이거 논문 한번 읽어볼까? 위아래로만 조금 읽어놓으면 변형 문제까지도 대처할 수 있어. 거기서 어차피 쌤들이 퍼와. 그래서 어떻게 이 주제를 가지고 추가적인 문장을 쓰셨을까? 이게 아니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고등학교 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도입 부분에서 주제, 소재 파악하기. 도입 부분에서 주제, 소재 파악하기. 여기 두 번 써져 있나 이거? 자, 그 다음에 중심 내용 6, 7 명확한 주제문이 없는 나열식 구조를 잡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쌤이 지난번에 말했던 거에 되지 않고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아까 쌤이 그 말했던 것처럼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세부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하고픈 말, 세부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하고픈 말 찾아보자. 뭐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비만의 칼로리가 높으므로 비만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간에 해독기관에 무리를 줘서 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공통적으로 술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그걸 주제로 선택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이번 시간부터 만나볼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주제 찾기 같은 경우에는 영문 선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영문 선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쌤이 혹시 그 선택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었을까? 소재가 어떤 문장 성분이고 주제가 어떤 문장 성분이고. 그러면 영문 선지 문제에 나올 거니까 여기 빈 공간에 한번 메모해 볼게요. 주제에서 영문 선택지 풀기. 주제에서 영문 선택지 풀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이렇게 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주제는 찾으세요.
모의고사에서 함의추론 찾으세요, 주제 찾으세요, 제목 찾으세요. 이렇게 영문선지 3문제 나옵니다. 대신 내신에서는 그냥 다 영문선지예요, 그냥. 그래서 저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진짜 쉽게 풀거든. 근데 이제 내신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영문선지가 막 2줄, 막 3줄 막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럼 이런 친구들에서는 원칙이 있어. 반드시 소재를 포함할 것. 반드시 소재를 포함할 것. 소재가 만약 없으면 소재가 만약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그것은 소재를 대답할 의문문으로 내요. 소재를 대답할 의문문으로 냅니다. 혹은 소재를 아우르는 대주제. 소재를 아우르는 대주제.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제목을 정하세요, 주제를 정하세요. 쌤이 아까 이제 술로 예시를 들었는데, 소재를 아우르는 대주제. 이거는 쌤이 딱히 안 떠올라서 문제 풀 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재를 답하도록 영문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모양이야. 소재는 주어, 그 다음에 주제문을 만들기 위해서 동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소재는 목적어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재를 명사화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정도. 오케이? 소재를 명사처럼 생각하라고. 어차피 명사로 등장할 거니까. 대신 지문에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학년을 먹어갈수록 문맥상 동의어로 얘기할 거예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신 때는 무조건 문맥상 동의어로 바꿔서 낼 겁니다. 그래서 유의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유의어 혹시 우리 중간고사 때 받아봤나? 받아본 사람 있죠? 그 유의어 이제 고등부 때는 뭐 200, 300개 하셔야 돼. 그 선지 하나 잡아내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정시 봐야겠다 싶은 친구도 있겠지만 정시 나름의 고충이 정말 큽니다. 절대 이 수식카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도입 부분에서 주제, 소재, 파악하기. 주제, 소재가 반복되고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 핵심 어휘가 포함된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번역은 되지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요거 번역은 되지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아까 쌤이 말했던 for example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근데 운 좋게 for example 전에 저 문장 해석해버렸어. 바로 선택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마지막 지문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셨습니까?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기 3번 보세요. 스킨크림 왜 말하는데? 스킨크림 왜 말하는데? 여기도 어디 있어? 뭐 스킨크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정도. 수딩 이펙트 왜 말하는데? 수딩 이펙트 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 카페트 나오고 있고 왜 이러고 있어?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도출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겠죠? 그러면 although individual preferences vary, 비록 개인들의 선호도가 다르지만 뭐요? 역적이요. 이제 그냥 주제를 나타내는 시그널들로 덕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좀 세뇌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뇌 작업이야 쌤 지금 하고 있는 거. 오케이? 오늘 가셔서 복습만 한번 하시면 이제 모의고사 지문 봤을 때 혹은 하프 모의고사를 했었던 지문을 다시 돌아보셨을 때 구조가 싹싹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무지성으로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무지성으로 다 읽어야 되는 것 내신 때 그때는 period 온점까지 다 읽으셔야 되겠지만 모의고사 때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비록 뭐 했지만 touch 나왔어요. 명사 소재네 소재. 오케이? 그러면서 소재를 얘기해야 하는데 왜 소재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냐? 또 뭐 나왔냐? 상관접속사 나왔어. touch is an important. 또 뭐래? 형용사로 얘기하고 있어. 그냥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촉감은 중요한 측면입니다. 뭐에 대한? 모든 상품에 대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 2번 더 읽어볼게요. 소비자들 likes a product. 몇 가지 상품을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그들의 촉감 때문에. 의미상, 문맥상 동의어. 오케이? 그러면서 왜 갑자기 스킨크림 나와? 촉감이 좋아서 모르겠지. 촉감이 좋아서 모르겠지. 여기 밑줄들 한 번씩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킨 얘기하고 있고, 동그라미 한 번씩 치세요. 터치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they can touch 얘기하고 있어요. 자, 느낀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스킨크림으로 시작되는 예시문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1, 2번만 읽더라도 우리는 주제 및 소재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될 거야? 소비자들에게 촉감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촉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제로 파악해 주시고 주제를 드러내는 문장 몇 번에 있었어? 1번입니다. 오케이? 자, 혹시 어휘에서 어휘 다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여기 숙제 하나 다 포함되는데 20쪽 맞죠? 20쪽. 20쪽 해석 및 구문 분석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랑 데일리 꺼내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기억 안 나? 숙제랑 데일리 꺼내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혜빈이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안녕.